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기십니다. 우리 며칠 있으면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혼란할 때, 로마 학정의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이상자입니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기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이기에 늘 광화문에 나서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와 공의를 목사님들에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갖추는 것이요, 공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재명이는 지금 대통령 놀이, 그야말로 옛날 히틀러의 흉내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나 역사는 수레바퀴. 히틀러가 그 옛날 나치 정권이 망가지자 그는 지하방에서 지하 피신했던 지하 장소에서 머리에 총을 대고 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우린 역사를 압니다. 이재명이 제대로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마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그러기 전에 내려와 회개해 광화문에 나와서 자복해.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꽃이 되더라도 싸워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막 그냥 이재명이가 갈수록 사고를 치니까, 와,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남한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짓밟았잖아요. 북한 편 만들었잖아.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남침한다고 선전 당해왔대요. 이 미친놈이. 맞잖아, 이 말이. 북한이 남침한다는 말이 맞잖아.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침략하려고 핵무기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지가 대통령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에서 오히려 남한이 쳐들어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아니, 북한 걱정만 하고 남한은 무슨 복군나라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날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데도 국민들은 꿈쩍도 않고 있고, 한국교회는 정말 입 터닫고 앉아있고 밥이나 처먹고 앉으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리교회 대장 장학일 목사님이 나오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아닙니까? 장학일 목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미쳐버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드원의 300용사다. 300용사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이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모집하게 했고 기드원을 불러서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 걱정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은 돌려보내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누가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사람의 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3만 2천 명도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 여러분, 지금 정권이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이재명이 두렵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야, 기드원아, 10,000명도 많아. 물가로 한번 데리고 가봐. 물가에 데리고 갔더니 물을 보는 순간에 딱 물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야.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으면서 경계하고 있는 사명자 300명이 있었어요. 300명.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300용사에게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항아리 속의 횃불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팔을 숨겨놓고 가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깨트리십시오. 거기에서 빛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애국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나팔을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 전국 3,516군데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고 우리는 이겼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다. 아멘. 나팔 부는 순간에 13만 5천 명 중에 저들이 다 멸망하고 15,000명이 포로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정부는 우리가 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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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청 성군단장신 엉천 스님 그리고 법은 스님과 보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 구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스님이 서산대사 경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길이 막히도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롭도다. 극악 무도한 도적의 무리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 그 도끼가 조선 천지에 가득한지라 삼경이 함락되고 우리 선조들이 누천년 이루는 바가 산산이 무너지도다. 저 악기들이 우리 조국을 무참히 짓밟고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는 광란을 벌이나니 이 어찌 사람들이 할 짓인가. 살기가 서린 저 악기들은 독사검수와 다를 바 없도다. 조선의 불교도들이여 깃발을 들고 일어서라. 그대들 어느 누가 이 땅에서 삶을 이어받지 아니하여서 그대들 어느 누가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하여서 의를 위해 나라를 희생하는 바 또 무릇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바가 곧 보살이 할 바여 나아갈 길이라. 일찍이 호국불교는 임전무태라 이러시니 무릇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면 불법을 따른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받들어온 전통이요. 조선의 불교도들이여 우리 백성이 살아남을지 아니할지 우리 조국이 남아있을지 아니할지 그 모두가 이 싸움에 달려있어 당군의 피가 핏줄에 흐르는 한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라. 이 땅에 나무와 풀마저 일어나서 싸워야 할 터 하물며 붉은 피를 지닌 이 땅의 백성이야 새삼 무슨 말을 하리요. 또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도적무리의 창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조국을 적시오 조국이 사라지고 백성이 괴로워할진데 그대들이 살아남은 바가 곧 조국과 백성에 대신 대한 배신이 아니니까. 조선 팔도의 불교도들이여 나이가 들고 쇠약한 성녀들은 사찰을 지키고 구국 재민을 기원하고 기도하시오. 몸이 성한 그대들은 법기를 들어 도적의 무리를 물리치고 조국을 구하시오. 그래야만 조국을 구하고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법은스님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론 탄압 중단하라. 종교 탄압 중단하라.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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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가신앙 전스님과 법은스님, 보타스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법은스님이 아마 불교 성도들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직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불교라는 종교가 스님들이 대부분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스님부터 일어나십시오! 가만히 있어봐라. 요놈들이 지나갈 때가 됐는데 자,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속할 때 그냥 구속 이렇게 하지 말고 구속 이렇게 아주 맞아야지 쏙 들어가도록. 아시겠어요? 갑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그렇지. 이래도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교도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우지 탄광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요.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회면 대표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성입니다. 이 궂은 날씨, 추운 날씨에 끝까지 광화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를 지키는 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육구의 할머니의 두 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이 요새 나는 간첩이다, 이걸 자인했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이 북한을 괴롭히고 북한을 두렵게 만드는 게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 하면 미쳤다 하세요. 이재명! 한국이 북한을 괴롭히고 위협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게 지가 간첩이다 한 것 바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 언론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북한 언론 보라는 얘기는 김정은이 나라가 다르란 얘기 아닙니까? 이는 그냥 두면 여러분 나나 다 죽습니다. 이재명을 끌어서 쳐들어져! 또 이름이 무슨 짓 하느냐면은 법으로 지금 DMZ를 유엔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라고 DMZ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딴 말로 바꿔 얘기하면 북한에서 마음대로 간첩이 넘어오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북한에서 쏴도 대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김정은 신하가 돼서 목숨을 김정은에 바치겠습니까? 이재명을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끌어내자!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6개월 동안 한 짓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서 기업 잡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외국으로 다 탈출했습니다.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요새 대학 졸업하고 30%밖에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된 70%가 거리 나와서 지금 여기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외국으로 기업이 다 도망가니까 우리 국민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제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증권을 4천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다 뭘 퍼붓느냐? 국민연금 퍼붓습니다. 증권 추락하면 여러분은 돈 낸 국민연금 다 하나도 못 받아먹습니다. 이재명이 사기꾼한테 속으면 죽습니다. 또 요새 세계 각국은 전부 증권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국증권이 어제 1870원인가 1500원대 다 됐습니다. 이재명이가 제 입으로 1400원대 되면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원대가 다 왔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1700원대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다시 외환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막아줍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를 완전히 짓밟은 놈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거 이재명 여러분들 이제 목숨 걸고 행동으로 옮겨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거나 김정은한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더 긴 얘기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나라의 아주 위기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경제 위기 겹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태평성대하게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서 정말 이재명을 끌어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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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이계성 대표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제 저쪽 옆에 우리 또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또 오셨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개라도 보내라고, 개라도! 개 같은 새끼들 말이야. 자,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37년간 안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안보는 작은 위협, 이런 데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은 안보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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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차관할 때 IMF가 왔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를 망가뜨리는 옥죄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당 빚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이재명 정부 종북 좌파 이거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종북 좌파를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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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간첩이 들들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폐기되면은 이 간첩들이 여기서 이렇게 데모를 해도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려는 종북 좌파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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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그리고 탄핵으로 일관해야 하는데 왜 이 통일교에 대한 그 특검은 반대를 합니까? 이제 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해서 이 정치 쓰레기들을 쓸어내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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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국가 정말 존망 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1000만이 여기 모여야 됩니다. 군벌을 가졌던 1700만, 여기에 나왔던 1000만,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한 메시지 우리 이정비 장관님께도 뜨거운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성분들만 한 9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남자는 빼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가호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찌째명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호를 살짝 애교를 섞어야 돼. 빨리 내려와. 애교를 해야 돼. 남자도 여자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 찌째미가 알아듣고 이 멘뜨기하고 광화문을 올 수 있어요. 갑니다. 찌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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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디가 근질근질할 거요. 여자들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자,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도 총을 쏘지 말라. 이거보다 더 위급한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이번 지방선에서도 계속 국민 설득에 나섰던 헌법학자 김학선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나라 걱정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학성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 북한이 삼중 철책을 설치했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방벽을 쌓았으며 비무장 근처의 도로와 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삼중 철책은 북한 주민의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이재명은 생중계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정동용은 죽이마저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북한에는 핵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핵 제거는 포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없애주자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든 김일성의 업적을 폄훼하지 말자고 하며 4대 세습까지 존중하려 하고 있고 이들에게 달러와 쌀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대북전단을 다시 금지하고 있고 확성기 사용도 금지했으며 노무현과 문재인 시절에도 있었던 대북 방송마저 이재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인지 아니면 북한 인민군을 대변하는 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한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 역시 문재인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근본부터 뒤집고 있습니다. 여순 반란에 대해 국가 폭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란 세력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에서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의 을지 무공훈장 서훈 취소와 유공자 취소를 명하면서 박진경을 살해한 살해범을 의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명을 받은 국방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서훈을 취소했고 보훈부는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국정보고를 받는다면서 갑질과 강압과 궤변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 체제의 홍보용 기관지에 불과한 것으로
신문으로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신문을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의 이념 공동체로 만들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이사장에 대한 갑질도 가관입니다.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는데 참 말이 길다, 아는 게 없다면서 대놓고 면박하며 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누리며 책임 안 주는 건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의 5개 재판, 12개 혐의로 재판받아야 할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업무를 보고 생중계를 보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고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는데 재미는커녕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광화문 고백교회는 천국 소망을 지니고 있기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통일교는 이재명에게 굴복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광화문 고백교회는 이재명의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시절 광화문 고백교회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봉이 될 것이고 또 소망봉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광화문 고백교회는 국가와 교회를 지켜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시지만 실제로는 내 앞길만 보이는 등불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등불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늦어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정의 실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연설해 주시는 김학성 교수님께도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안규백,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여서 대화를 하면 무슨 대화를 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 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인간이 안규백이야. 방위 출신이야. 세 사람 군대 나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네 발칸포가 뭔지 아나? K7 소총이 뭔지 아나? 모른다. 이런 인간들한테 별 4개씩 달고 앉아가지고 굽신굽신하는 군이 그러니까 똥별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계시는 해군사관학교 우리 출신들 다시 다 군에 가셔야 됩니다. 가서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다 도려내고 대한민국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현재 소식이 들리기로는 국내 압력하는 주사파들, 정북 좌파들,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러다 때려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요. 누구냐? 빨갱이 특등 사수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하도 요즘 뭐 중도 하면서 중도층 잡으려면 계엄 사과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최근 선거를 앞두고 거짓 주장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중도층을 잡으려면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세 번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한동훈 등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주장들입니다. 이 거짓 주장에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고, 얼마 전에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과 손을 맞잡고 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대체 부동층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부동층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당 찍었다 야당 찍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스윙 보트라고 합니다. 양쪽 왔다 갔다 한다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70%, 지방선거가 60%니까 한 40%, 30%는 투표에 참여 안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 없으니까. 그럼 스윙 보트를 다시 보면 40, 40, 20입니다. 보수 40, 그 다음에 좌파 40, 중도 20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세 순응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상으로, 생각으로 중도를 생각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에 오기도 하고 좌파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잡으려면 보수가 강력히 뭉쳐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럼 중도층 어떻게 잡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에 중간층 없다, 이중 개념주의자다. 예를 들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좌파, 혹은 경제는 보수고 안보는 좌파하는 이런 이중 개념주의자다. 이런 어떻게 잡느냐? 딱 하나다. 내가 내 논쟁으로 그들을 끌어들여라. 이게 조지 레이코프가 한 얘기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그 중도층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층 잡으려고 보수의 가치를 버리는 순간 그 중도층은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중도 잡는다고 호남 가서 그렇게 머리 조아렸지만 그들이 중도 잡았습니까? 호남의 머리 조아린 순간 보수부터 떠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잡는 것은 내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은 약간 민주당의 전법을 썼습니다. 뭐냐면 이 아동들에게 교육 보조금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공화당식 방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학교에 줬는데 부모에게 줘서 부모가 학교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의 예를 들면 진보적 방법을 쓰더라도 내 가치와 내 방법을 가지고 해야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선거 캠페인이란 내가 그 후보를 왜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 후보를 찍으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천국,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외쳐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2019년도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를 전국 방방곡곡 돌아서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게 선거라는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프레임은요, 사람이 생각, 사물을 이해하는 구조인데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프레임은 계엄은 내란이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과한다 하면, 그러면 중도층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계엄을 내란이라는 사람하고
계엄을 사과한다는 사람하고 누구를 찍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하고 절연한다는 것은 그것은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계엄 사과를 주장하는 자는 보수를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보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일보의 말을 그동안 국민의힘은 따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우리와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이겼을 것입니다. 감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조선일보와 그리고 계엄 사과를 주장하는 저 모조리 같은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난 국민들은 당신의 배신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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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을 감옥으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우리 이동호 교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계엄을 잘했니 안 했니, 사과를 하니 안 하니인데 뭐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라는 인간 새끼들은 대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사령관이 알아서 다 할 일이고 대통령이 임무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사령관에 의해서 각 군마다 각 사단마다 사전에 훈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저것들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난 30년간 비상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항명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죄를 윤석열 대통령에 뒤집어 씌우기로 공작에 말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번 비상계엄의 결론입니다. 자, 비상계엄과 내란은 성립도 되지 않겠지만 이제 이 자들이 내란을 유죄화하지 못하면 이재명부터 민주당 전체 다가 영내란의 쿠데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바꾸서라도 지랄 발광 개 지랄병을 들고 자빠진 겁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방금 들은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문 광장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십만의 애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재명 구속을 외쳤는데 방금 전 이재명이 숨쉰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명 특등 사수 구주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구속영장 소식에 놀라셨죠? 지금 경찰 이재명이 목사님을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서부지법 사태 배후는요 없습니다. 없어.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청년들이 그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항의하러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이재명도 알고 경찰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좌파 언론이 막 떠들어대니까 일부 좌파 국민들은 진짜 배후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간단히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미 그날 거기에 들어갔던 70명 그리고 옆에 있던 거의 100명이 다 핸드폰을 뺏기고 이미 1심, 2심 재판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문에 누가 시켜서 들어갔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미 그 사건의 배후 교사자는 없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11개월 지나가지고 배후라고 수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구속을 할 거면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이 죄명 자체가요,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라는 거는 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사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떤 죄죠?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 누굽니까 이거?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가 교사범이면서 지금 목사님이 교사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교사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위증교사를 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죠?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래서 위증교사로 이재명이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부지법은 거기에 청년들 집어넣어서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이득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교사를 할 이유와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 목사님 수사를 중단하라! 자, 이재명은 제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번 주에 온갖 북한 발언에서 북한 간첩인 게 드러났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다고 선동당하겠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노동신문 보면 선동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당하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선동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고 지지하고 문재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의 이 말 자체가 노동신문은 선전선동지라는 거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할 거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 노동신문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으로 선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간첩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탄핵하라! 이재명을 끌어내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조와 변호사까지도 이제 열받았어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죠? 아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장성들도 있고, 다른 거 다 빼고 영관급 장교부터 별 4개까지 수없는 장교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이재명이가, 안규백이가, 북한이 기어 내려와도 상황을 보고 뭐 어쩌고 총을 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현재 별 1개를 달고 이재명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목사님 말대로 가서 대가리를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너를, 요거 중요해. 왜냐면 요거 가지고 또 문제 걸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으세요. 하여튼 더러운 새끼들이요. 그래서 별을 아무에게나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차곡차곡 쌓은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자구 출신 우리 황지승 자구님을 모시겠습니다.
공.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이 나라 최고의 애국자이고 대통령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꼭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삶을 살아도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번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을 보면 품격이 납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나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역사에 남을 흔적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광화문 애국 시민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경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사들이 쭉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의 품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총 220회 이상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큰 무력 도발만 2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는 경과일줄도 모릅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적극적인 응사, 적극적인 조치 예교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엄은 대통령의 통수권의 하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 계엄을 나쁘다고 지금 특검에다가 내란 선동에다가 1년 이상을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엉성한 나쁜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미테랑 총리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한 12년간 총리하면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기업을 국유화하고 퍼주기하고 여러분, 온갖 복지정책을 다 썼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국가 채무가 22%에서 56%까지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헤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차베스와 마두로 때문에 세계 5위의 국가에서 지금 망한 국가로 전 세계에서 조롱받는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국민 저항권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4.19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의 동조하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황정성 장관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체력이 지금 99세 되신 목사님하고 아직 70도 안 된 저하고 누가 더 건강하리라 생각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지난 토요일날 이게 집회하고 다음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대전, 부산, 대구 이 강행군을 하고 서울에 왔더니 이빨이 2개가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진짜 겨우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해 그렇지. 거기에다가 좌파신문 또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죽었어. 그래도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은 소개를 기똥차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비가 이러는데 제일 많이 왔어요. 지금 저 동화면세점 앞에 인도까지 꽉 찼어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외쳤습니다. 지난 8년간 선지자께서는 5,300만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우리가 막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침묵의 결과는 이 정권이 북한군을 향해 총을 쏘지 말라는 황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적의 총구가 당신의 눈앞에 들이닥쳐야 선지자의 외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호소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천만 국민이 강화문에 모여서 국민 저항권으로 이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 몰라라는 무관심의 국민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폭망에 봉착했습니다. 무관심의 결과는 아마추어 특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제2의 IMF라는 경제 파탄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깡통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 봐야 선지자의 호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나서서 막지 못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견하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의 울부짖음에 5,300만 국민은 화답을 해야 합니다. 오 주여, 선지자의 호소를 들어서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통곡하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5,300만 국민이여, 850만 해외 동포여, 1020, 30, 40 청년들이여, 모두 일어나 분투하라.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호 목사님을 기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3.1절 집회 이후로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대하여 호소문을 발표하려고 Today 합니다. I would like to make an urgent plea to President Donald Trump.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To Honorable President Donald Trump. 전 세계를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I know that you are doing much leading the entire world. 지금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는 Right now, our fake president Lee Jae-myung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is trying to disband our nation 북한의 연방제로 갖다 바치려고 시도하고 and 있습니다. hand it over to the federal system of North Korea.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So President Donald Trump, 반드시 이 이재명을 처리해 주시기를 I 바랍니다. pray that you get rid of this man Lee Jae-myung from his spot.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김민석을 총리로 시켰습니다. And Lee has nominated Kim Min-seok, a man who has set fire to the U.S. Cultural Center. 그리고 장관, 차관 전체 중에 80%가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As our prime minister, and 80% of his personnel have not even had proper 군대도 military 갔다 오지 experience. 않는 방위 출신을 So these people who do not have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proper military experience as our defense minister.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So to Honorable President Donald Trump, 우리는 대통령님에 대하여 무한 존경을 we 합니다. have an endless respect for you. 제가 알랭턴 국립묘지에 거기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I've been to Arlington Memorial Hall multiple times myself. 현역 학생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And I realized 현역 학생들이 48,000명이 6.25 때 와서 죽었습니다. that 48,000 young students from Ivy League 그래서 colleges 우리는 sacrificed their lives 미국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for 없습니다. the sake of South Korea. So we are not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able to disconnect from the help of the U.S.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시고 And you must 이재명 가짜를 아웃시켜 주시면 free President Yoon Suk-yeol and get rid of our fake president, Lee Jae-myung, 우리도 미국에 대하여 then us, regarding the U.S. as well, 무한 충성을 할 것입니다. will show an endless amount of respect for you. 미국과 우리는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The U.S. and Korea have a blood alliance.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처음 당선되셨을 때 And during your first term as president, 국회에 와서 연설한 연설문을 the speech that you made in the 저는 National 다 Assembly, 외우고 있습니다. I have completely memorized that 그리고 speech. 처음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And when you are first running as president, 저는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I translated your speech into Korean.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300만입니다. And there are 3 million North 300만에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처음 대통령 나오셨을 때에 Korean residents living in the U.S. 영상 한번 띄워봐요. 이것을 300만 교포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So I spread all of the copies of your translated speech to these Koreans.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은 이제 So now, 반드시 중국과 미국은 the U.S. 필수적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and China, it is inevitable that you go 대만을 about a 놓고 war 전쟁하게 돼 against 있습니다. China regarding Taiwan. 그래서 먼저 인도, 호주 So starting from India, 그리고 Australia, 일본을 포함하여 and Japan as well, 벌써 중국을 포위망을 쿼터를 다 조직했지 you 않습니까? have established the Quad.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So President Donald Trump, 뭐 올해는 양보를 했지만은 you have conceded this year, 내년에 but 가서는 반드시 by next year you have to 그 평화상 노벨 평화상을 반드시 타게 해드릴 win a 테니까 Nobel Peace Prize.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운동은 So our Gwanghwamun Patriotic Movement, 제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I've done this movement for 8 years.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And through the U.S. Embassy, 보고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get a good report regarding our 제가 rally 8년째 광화문 운동을 했습니다. from the U.S. Embassy, and I continued 광화문 this 운동을 movement for 8 8년 하는 years. 동안에 And throughout all this time,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냐? what was our greatest achievement?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Making Yoon Suk-yeol as our president. 이 김대중, So starting from Kim Dae-jung, 노무현, Roh Moo-hyun, 문재인이가 and Moon Jae-in, these three leftist presidents 평양에 가서 went to Pyongyang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하고 and 왔어요. signed on a low-level federalization plan. 그때부터 나라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Starting from 것입니다. that, Korea has already collapsed. 이건 61년도에 And on 1961, 김일성이가 주장한 고려 연방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it is the same contents as the Korea federalization plan that 우리는 Kim Il-sung stated. 절대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However, we can never hand our nation over to North Korea. 그래서 저는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That is why battling against Moon 세 Jae-in 번 감옥 갔습니다. was 세 번. incarcerated 3 times. 그러나 76개 혐의로 세 번 감옥 갔으나 And he put me on 76 different 1심에서도 charges. 무죄, However, I was acquitted in the first 2심에서도 trial, 무죄. at the second trial as well.
대법원까지 다 무죄 받고 And even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I 저는 was all 나오게 acquitted. 되었습니다. And I was free. 큰 제목은 내란 선동 혐의, So they said that I 십시법 incited 위반, rebellion, I went against 선거법 위반, protest law, went against 또 election 문재인을 law, 내가 간첩이라고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and that I defeated 명예훼손. Moon Jae-in, saying that he's a North 그러나 Korean spy. 1심, 2심 대법원까지 100% 다 무죄가 However, 되었습니다. all the way to the first trial to the Supreme Court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decision, I was acquitted. So to Honorable President Donald 지금 Trump.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서울구치소에다 가둬놨습니다. Right now, they have put Yoon Suk-yeol into Seoul 그리고 Detention Center.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감옥에다 가두려고 And then next in line, they're trying to 계속 incarcerate me. 압수영장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And they're continuously raiding my place 그 왜 그들이 압수영장을 때리는가? and investigating me. Why do they do that? 결국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다 가뒀고 Because alas, they already put Yoon Suk-yeol into 광화문의 prison. 운동의 중심되는 정광훈 목사를 And the linchpin of Gwanghwamun movement, 외국에 못 나가도록 출입국 관리를 막아놨습니다. Pastor Chung Kwang-woon, they want to put me on a travel ban. 그래서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That lose overseas influence. 대통령님의 친필로 So to Honorable President Donald 저한테 Trump, 한번 초청장을 I 보내주십시오. plead that you send an invitation. 그러면 내가 handwritten 한국에 invitation. 있는 모든 상황을 Then I will 왜 한국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 give a detailed briefing as to why Korea went to 모든 상황을 제가 직접 보고를 a 드릴 rigged 테니까 election and why martial law was necessary.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So if you send me a handwritten 트럼프 invitation to 대통령이 the White 보내주시면 House, 반드시 저는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을 I 것입니다. would be able to make it to the States again. 존경하는 린지 그레함 And to Honorable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님, Senator Lindsey Graham and Marco Rubio, 제가 지금 자유통일을 위하여 for free education right now, 상원 의원을 21명을 I 만났습니다. have met 21 senators. 우리의 목표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And 자유통일입니다. our final goal is not federalization plan, but free 그러니까 education plan. 신속히 이재명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at you solve the issue of Lee Jae-myung as soon as possible.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되면은 If we are subjugated unto North Korea, 1,700만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될 then 수밖에 all 없습니다. 17 million Korean Christians will be killed.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압수수색도 당했고 So I was investigated for 2 days straight, 지금 이 짓을 또 하려고 하는 and my 것입니다. place was raided, and they continue this.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드리는데 So in conclusion, I give my earnest plea. 반드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주십시오. I pray that you send me this handwritten 한국에서 invitation 일어나는 모든 상황, to the White House, and I'll give a 이재명이가 어떤 detailed briefing 사람인가? of all the internal matters of South Korea, 총리가 and who 어떤 Lee 사람인가? Jae-myung is, and who our prime minister is, 내각이 어떤 사람인가? and who the cabinet members are. 전체를 내가 직접 말씀드릴 I will 테니까 explain everything 꼭 myself. 초청장을 보내주시기를 So I pray that you send me 바랍니다. this letter.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